다이그룹 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그 베란다 다육들 중에서 물이 살짝 필요한 다육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관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냥 맹물을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수돗물도 약간 미지근 그러니까는 전혀, 그러니까 완전 냉탕 완전 차가운 물을 받은 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미지근한 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냥 맹물 주는 게 아니고 저 균키파를 좀 희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찌글찌글한 녀석들 지금 관수를 해주는데, 지금 시간 오전이에요. 저 출근하기 전에 살짝 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분갈이 하고 나서 되도록이면 얼굴에다 주기 싫은데 이 얼굴에다 줄 수밖에. 지금 바로 아래로 막 물 줄줄 내려오거든요. 우리 이렇게 그게 좋아요. 그 배수가 좋아요. 왜 얼굴에도 막 이렇게 들이붓냐고요? 얘는 그 얼굴 바로 밑으로 좀 흘러내려가라고 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뿌리가 그쪽에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미스진도 살짝 이렇게 주고, 여기 수아베 오렌스가 완전 삐쩍 말랐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수아베 오렌스 이렇게 주고, 바닥에 제가 지금 물받침을 해놨잖아요. 요거는 물이 너무 빨리 배수가 되고 제 지금 요 그 바닥재가 저기 깔려 있어서, 그리고 쟤네들은 뭐 거의 틈새기가 없어. 하도 로제트가 지금 막 너무 막 잘 이렇게 커갖고 요렇게 불을 줍니다. 제가 어떤 애들 선별했냐면 말캉말캉 해갖고 물이 조금 필요하다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살살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갖고 화분이 전체적으로 좀 젖게 이렇게 물을 주셔야 되는데, 겨울 관수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적 적당히 너무 힘들다. 저는 요 애들은 그냥 100% 줘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육생활을, 저쪽도 다육생활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 이제 초보 다육맘들이 조금 어려운데, 나 얘 물 한 20%만 주는 걸로 줄래. 이런 거. 그것도 또 20%도 내가 느끼기에 20%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또. 근데 여기서, 자, 얘네들이 물이 막 줄줄 흘러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막 편안하게 못 주거든요. 자,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 지금 받침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올려놓고, 정말 물이 정말 너무 빨리 배수가 일어나니까. 자, 여기 크림티 너도 먹어. 너도 좀 먹어. 자, 이렇게 보세요. 금방 저렇게 지금 배수가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자꾸 주기가 무서워. 얘는 물구멍 없는 애예요. TM 살짝 이렇게 주고, 이 레티지아도 생기가 하나도 없어. 오전 시간에 제가 지금 주고 있죠. 얘도 분갈이 하고 나서 지금 물 안 줬거든요. 살짝. 얘도 지금 물이 없어요. 예, 홍매님도. 막 줄줄 흘러 이렇게 되면. 얘는 분갈이 하고 나서 빗물을 먹었는데. 얘 노마도 살짝 조금 주고. 블루 서프라이즈는 아주 짱짱해요. 지금 막 아유 어떻게 투투투투 막 떨어진다. 자, 이 루노우딘도 살짝, 샤를로즈도 살짝만. 아마 아래로 막 흘러내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샤포테는 빗물을 얘네 못 먹었어요. 야, 벌써 다 했네. 여기 미니빌도 살짝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죠. 또 기준이 없어, 기준이. 한 번 이 일 잡으면 다죠. 흘러내린다. 참. 소리가 막 투투투투투 떨어지는 소리가. 얘는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얘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얘 분갈이 하고 나서 처음으로 안 줬어요. 자, 너 좀 왜 이렇게 거품이 생겨? 이게 제가 균키파를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균키파. 이 피톤치드 냄새가 되게 좋아요. 여기 위에 중간중간 빠져있죠? 제가 지금 여기 관수하려고 아래 내려놨어요. 이제 관수는 하면 물 반응은 하죠. 물 반응은 하는데, 물 반응하면서 얘네들이 짱짱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있다가 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화분이 마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얘가 이 색이 이상한데요. 이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얘가 조금 이상해요. 얘가 목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간에 잎이 한두 개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이쪽 라인에 이쪽 목대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얘네가 쑥 성장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이 나중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순간 치유가 돼가지고 약간의 상처는 남지만 목대가 그냥 쑥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된다 그러면 목대는 살짝 뭐 흠집이 있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먼노 아이시 그린. 먼노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얘는 지금 이런 모양인데 훨씬 더 컴팩트한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그 전에 꽃나리 다육에서 산 건데 얘하고는 모양새가 좀 달라요. 그쵸? 얘는 지금 약간 조금 헐거운데 얘는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먼노도 아이시 그린도 이렇게 컴팩트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에 내려가고 러블리엘 윤석아 이거 풀로 여기서 꺼내줘야 되는데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빡빡하게 화분 안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아담이 물이 든 걸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지금 벌써 이제 새끼를 이렇게 막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이 아담이 진짜 색된 거 보니까 핑크루비만큼 그렇게 빨갛게 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하나하나. 와, 로라. 예쁘다. 제가 요즘에 밤마다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이 로라 금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가격대도 있는데 로라가 참 너무 예뻐요. 이 로라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세요? 릴리시나랑 정야랑 교배한 로라예요. 그러니까는 릴리시나랑 정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로라가 어떤지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릴리시나는 진짜 목대가 바짝 붙어갖고 엔간에서는 목대가 잘 안 나오고요. 저는 걔가 쉽질 않아요. 걔는 보면서 얘 꼭 마른 오징어 같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한 번도 진짜로 화분 안에서 물을 짱짱하게 먹고 얘가 진짜 힘있게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잘 모르는 거죠. 키우고는 있지만 그래서 릴리시나를 좀 많이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도대체 릴리시나를 잘 못 키우니까. 그래서 요 녀석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서 릴리시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보랏빛 그 다음에 정야가 갖고 있는 노란빛 이렇게 섞여가지고 요런 진짜 예쁜 핑크빛, 살구빛을 이렇게 나타내고 입장의 모양은 로라도 정야도 아닌 그러니까 중간쯤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얘는 생장 환경이 안 좋으면 생장점이 정야처럼 쑥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정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로라는 엔간에서는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로라는 살짝 햇볕을 진짜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다육이에요. 여기 뭐가 있지? 어머, 이름이 없어. 비경젤리인가? 어머나. 근데 비경젤리 같지 않은 모습인데 이거 우측하면 좋아? 이름표가 없네? 아, 이름표 없으면 안 되는데 이름표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루디 프리티. 얘 물 줘야 된다. 너무 말랐다. 아이고 근데 물이 없는데? 불 다 줬는데 벌써? 아이고야. 얘는 다음 타임에 먹여야 되겠어요. 너무 찌글찌글해. 찌글찌글해갖고 이 녀석 지금 어머 어떡해.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이 먼노랑 이 먼노는 어떤 먼노냐면 얘는 아마 제가 예전에 프리티다육에서 그 말구유통 같은 그 통나무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었던 그 먼노 중에 하나인가 싶거든요. 어디 정보가 근데 양쪽으로 두 개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살려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기하진 않았거든요.
얘가 지금 뿌리가 났나 안 났나 진짜 뽑아보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미스진, 구름다육이 미스진. 스와베오렌스가 여러분들 제가 셋덤이에요. 잎이 저렇게 넙죽한데도 불구하고 스와베오렌스 향기가 정말 환상적이어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키핑장에 가서 제 거 스와베오렌스를 계속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녔어요. 근데 없어. 안 보여.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도태량이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죠. 못 살아. 꽃 피우고 있어. 꽃 나오고 있어. 그래서 화분이 조금 작고 말캉말캉 너무 말캉말캉하죠. 얘가 실루엣인가? 크리스탈인가? 크리스탈. 여기서도 말캉말캉. 요 플레르 블랑크는 우리 막둥이 건데 분갈이 하고 나서 좀 천물을 제대로 안 챙겨줘갖고 비치 후리대 피치 프라이드도 지금 말캉말캉. 이 녀석도 말캉말캉. 연봉도 말캉말캉.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선발을 해갖고 물을 주는데 어머 이거 흐른 거 봐요. 세상에 이렇게 배수가 잘 돼요. 아 배수를 너무 잘 되게 하면 다육이들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런 베란다에서는 배수가 좋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키핑장이라든가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는 배수를 너무 좋게 하면 여러분 물을 진짜 간격을 너무 자주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내가 이 배합도 배합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화분 사이즈는 줄이고 싶고 좀 다육이나 덩치를 키웠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배양토를 조금 많이 넣어서 영양이랑 보수성을 조금 높인 다음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 하게 돼요. 예전에는 막 무섭고 두렵고 남들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이랬었다면 지금은 아니 그 키핑장에서 물 주면 주는 대로 다 쏟아져. 이렇게 꼭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재배농장 사장님들은 그 피트모스에다가, 코코피트에다가 해도 이렇게 잘 키우고 물 관리가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애들은 그냥 실패한다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한다지만은, 우리 그 매니아들이 고집하는 방법이 누가 이걸 처음에 알려줬을까? 누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감히 다른 방법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갖고 저는 요즘에는 진짜로 키핑장에서 다육이들은 상토 비율 높이고 싶어요. 관수 텀이 왜 그러냐면 관수를 한 번씩 하면 상단에 있는 물 털어주는 일이 정말 곤혹스럽거든요. 자, 버클리. 향기롭다. 버클리 몇 년만 키우면 군생으로 확 번진대요. 근데 버클리가 꽃을 안 피운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버클리가 해를 걸러갖고 꽃을 피운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버클리를 사기 시작해서 작년에 이렇게 꽃이 핀 버클리를 사다가 보고 올해는 보니까 꽃이 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버클리 재배농장 사장님 좀 알려주세요. 버클리 꽃 어떻게 피우는 거예요? 이거 이게 좀 정보를 알려주셔야지. 그거를 그냥 꽁꽁 싸매고 혼자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안 되지. 좀 알려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 세상에 제 노경이 꽃을 피우려고 해요. 이렇게 세상에 박대 홀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안해라. 이 레즐리가 지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도 아니야. 지지난 여름에 대머리가 돼갖고 버릴까 말까 하던 거를 그냥 내뒀더니 어머 웬일이야 꽃이 폈어. 그 꽃대를 물었네. 이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노경이랑 세리시스랑 향기가 진짜 좋아요. 모노 좀 보세요. 모노 세상에 이렇게 이쁘다가 어느 날 후루룩 하고서는 그냥 시꺼매지면서 그냥 가는 걸 제가 몇 번이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나저나 얘는 얼굴이 자꾸 소멸해갖고 이게 짹짹이가 되고 있네. 비대칭. 야 너가 사도 군생 아이씨 그린이 돼야 돼. 얘는 갖고 와갖고 큰아버에 다시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이 연봉금은 이제는 분갈이를 해줄까? 지금 제가 조금 용기 있게 이 정도 목대 관리를 못 해갖고 굵었다 얇았다 이게 뭐냐면 햇볕 관리가 안 돼갖고 무자란 구간이에요. 이렇게 했어 얘를. 자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 지금 상단에 올라온 애들은 3도 군생 자연군생이고 밑면에서 크고 있는 이 애기들은 입꼬지 애기들 떨어진 거 갖다가 내려앉힌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는 물을 안 줘도 되는데 생기가 어떻게 이렇게 없지? 참 희한하다. 색 빠지는 것 좀 보소. 아이고 이뻐라.
러블리 로즈. 자, 이번 시간 제가 약간 물이 필요한 다육들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지금 관수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분갈이 그다음에 관수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주고 버틸래 그럼 주지 마세요. 나는 줄래 그러면 주세요. 줬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안 줄 수 있잖아요. 양을 줄이거나. 안 줬더니 봄에 이런 일이 생겼어. 얘네들이 봄에 빨리 깨어나지를 못하네. 아니, 또 이런 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실 수도 있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 그럼 물을 쬐끔 줘. 물을 쬐끔 줬더니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장단점이 있었어. 계속 보완하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누가 주지 말래서 난 안 주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누가 주라 그래서 나 줬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또다시 수정을 해야죠. 자기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 반응이 두 가지죠. 그래? 그럼 나도 조금 줄까? 혹은 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제가 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반가워요. 그래, 너 맞는 말 한다. 이러고 주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웃기고 있네. 지 겨울에 좀 물 마르면 얼마나 안 좋은데 겨울에도 물음병 많이 생긴다 이러면서 안 줘요. 그 반응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딱 맞는 어떤 자기를 그래서 살짝 밀어주는 어떤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훨씬 더 그냥 그 정보가 그냥 막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어떤 그런 판단도 못하고 그냥 내가 물을 주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없는 이게 그냥 백지 상태에 있는 우리 그 다육맘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남들이 하라는 대로 저도 남이잖아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막 하지 말고 본인들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세요. 본인들이 키워봤던 이걸 키우지 않았어도 다육식물을 키우지 않았어도 선인장도 키워보고 선인장도 다육식물이잖아요. 선인장도 키워보고 내가 관엽도 키워봤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장단점이 있으면 그냥 보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지. 무슨, 보니까는 뭐 다육생활 20년 동안 매니아 하셨던 분들도,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막 다 이러더만요. 그리고 재배농가 사장님들도, 야, 이제 들어와갖고,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얘네들이 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적응할 때도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분들 방식대로 그냥 막 재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저는 진짜로 편안하게 키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물 주지 말라는데 나는 물 주는데 잘만 크던데 얼마나 좋아요. 개성 있고 당당하잖아요. 야, 남들이 이게 배양토 이렇게 쓴다는데 야, 나는 그 일반 관엽식물 다 땡수에서 사다가 그 분갈이한 흙에서도 잘만 크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용감한 거예요. 진짜로 자기 주관 또렷한 거고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패를 최소화하려고 진짜로 정말 실패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 차이가 과연 궁극적으로 몇 퍼센트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엔 환경이에요. 환경이 주는 차이가 절대적으로 가장 큰데 이 공간, 키우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 양육을 하는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도 진짜 환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환경의 차이, 그 다음 화분의 사이즈, 화분의 종류, 그 다음에 흙의 배합, 그 다음에 뭐 관수도 또 중요해요, 여러분. 관수는 진짜 다육이 성장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관수는 중요한 부분이고 기타 다른 부분들이 도대체 다육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의 이런 차이를 좌지우지할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미 이제 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워가지고 그걸 고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사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베란다에서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도 베란다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야, 베란다에서 제가 진짜 저한테 어떤 그 농장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야, 베란다에서 마사 비율 70%, 상토 30% 하면 웃자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다육이 용토 비율이 마사 70%, 상토 30%의 비율로 다 배합한 그런 흙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웃자라는 거 아니에요. 베란다에서 얘네들을 그 돌덩이 마사에다가만 꽂아놓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웃자라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웃자라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 뭐냐면 생장 호르몬이 햇볕이 없었을 때 해가 있는 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웃자라는 거예요. 아예 얘네들을 그냥 뽑아놔. 커팅해갖고 신문지에 돌돌 말아 넣어가지고 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길쭉해져요. 어떻게든지 해를 찾아야지 얘네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는 흙에 꽂아놓지 않아도 웃자란다고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통풍하고요. 햇볕이 좌우하는 거지 흙의 비율이 좌우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에 관여하는 거는 성장 호르몬이 이제 관여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은 해가 비추지 않는 쪽으로 몰려가고 얘네들을 크게 만들어요. 자, 해가 위쪽에서 막 계속 이렇게 쪼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어디로 가요? 요 밑으로 가죠. 그래갖고 얘가 똑바로 크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생장 호르몬이 막, 그러니까 아니 햇볕이 막 비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일로 몰려가요. 몰려가서 해가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은 일단 다육들이 영양이 있어야 되고 흙에서 영양을 빨아들이는 게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빨아들이는 거고 햇볕과 함께 이제 그 광합성을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은 많이 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볼까요? 자, 분갈이 안 한 애들. 얘 지금 얘는 지금 뭐에 심겨져 있냐면 코코피트에 심겨져 있고요. 얘는 그러니까는 그 재배 농장에서 그 산마사에다가 지금 심겨져 있고 제가 분갈이한 애들은 전부 다 그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얘도 지금 재배 농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재배 농장에서는 그 좋은 하우스 환경이기 때문에 상토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영양가도 높고 보수성도 좋아요. 보수성도 좋은데 지금 보세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 심겨져 있다고 웃자라냐? 그렇지 않아요. 햇볕이 부족해서 얘가 웃자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뭔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육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지? 햇볕과 그다음에 물 영양이 있으니까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크게 우리 땅바닥 노지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이 영양이 많다고 물이 많다고 걔네들이 막 계속 웃자라고 막 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햇볕이 눌러준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진짜 다림질하듯이 햇볕이 다육을 눌러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진짜 딱 맞는 표현 같거든요.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커다란 밭에 심겨 있어도 얘네들이 정말 햇볕만 좋다면 단단하고 예쁜 모양으로 얘네들이 성장을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웃자람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얘네들이 필요한 일조량을 보여줄 수 있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응용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무지했을 때 이런 정보들 정말 겁을 주는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마사 50% 비율로 낮추면 얘네들 웃잖아요. 이렇게 하는 정보, 이거 무서운 정보거든요. 위협하는 정보예요. 너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그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다육 생활하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다육이를 키우나 이렇게 영상들을 봤을 때 하지 마세요. 금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위협하는 거. 이런 게 진짜 거부감이 정말 컸었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이게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키우시기를 항상 추천을 드려요. 잘못했어? 고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는 이런 정보를 드리지만 전 스스로도 또 이렇게 유연하게 고쳐가는 것도 제가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고쳐나가는 것도 저는 빠르게 조금 하는 편이고 반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랬어. 다음엔 좀 잘하게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관을 보태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참고를 해갖고 한번 다육이 키워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야 내가 꼭 그 배에 수층을 깔아야 돼?
내가 꼭 다육이 그 비율을 상토 30%로 그렇게 꼭 엄격하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 물을 주면 주는 대로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도대체가 다육이한테 관수하는 텀, 얘네들이 제대로 크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고, 저면 관수로 물을 먹여야 애들이 한 번씩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관수가 힘들어. 그 상토 30%만 했더니 관수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그거를 관수를 상토 30%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관수의 텀을 늘리려고 하면 화분이 커져야 돼요. 화분이 커지거나 아니면 저면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좀 수정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웃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그게 참 힘들죠. 네, 어쨌건 여러분들도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너무 당연하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왜 해야 되지? 왜 그렇지? 라고 계속 이제 좀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 그 분갈이 끝나고 나서 마감을 하잖아요. 이 마감을 왜 하는 거지? 마감이 없으면 어때서? 없으면 어때요? 오히려 물마름이 좋죠? 네, 마감이 없으면 어때요? 자, 그리고 배수충? 안 하면 어때요? 다른 나라 안 하는 나라 엄청 많아요. 이 배수층을 하는 거는 물마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처럼 상토 30%밖에 안 쓰는 이런 그 구성에서는 배수층을 안 해도 돼요. 제가 배수층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건 화분의 용량, 화분의 크기를 조율을 할 때 가장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배수층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왜 해야 돼? 안 하면 어때서? 뭐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서 거꾸로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공유를 하면 진짜 더 많은 매니아님들의 경험으로 우리가 다육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고, 편견을 깨는 그런 경험칙들이 누적이 돼갖고 또 키우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아유 왜 이렇게 말이 길어? 물 주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캉말캉한 애들 골라서 물 줍니다. 자,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